네, 이렇게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호가 동거차도 인근 해역을 예정대로 출항해서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 시간 진준택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세월호 본체 인양과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취재 기자 통해서 또 연결해서 살펴봤는데 목포 신항 도착이 예정보다 빨랐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빨랐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건? 8시간을 예상을 했는데 예. 1시간을 땡겼다는 것은 오늘 기상과 해상 상태가 아주 좋아서 빨리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장에서 목포까지 오는 거리가 100km 정도 되는데 105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통과하려면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많은 섬들이 있는데 거기 섬을 통과하려면은 섬과 섬이 좁은 지역은 6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조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도순사를 원래 한 명을 태워서 도순사는 배가 항구에 접안을 할 때 총 지휘를 하는 사람인데 요번에는 이제 거기에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도순사를 2명이나 태워서 그 지역을 무사히 통과해서 지금 목포 신항에 예상보다 1시간 정도 빨리 도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선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예상 속도 10노트 정도의 속도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km 가까이 되는 속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빠른 건가요, 이 정도면? 10나트 보통 배들이 종목마다 배들마다 다 틀리는데 지금 오늘 이 선박이 10노트에서 한 12노트 정도로 갈 예정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예상외로 몇 노트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금 기상 상태가 도와주다 보니까 좀 빨리 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순조롭게 이제 순항을 한 거군요. 네. 아무래도 마지막 항해다 보니까 좀 어떤 난코스는 없을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선사를 2명을 배치하면서 그런 난코스는 무난히 해결이 좀 된 거죠. 예, 도순사가 하는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도순사는 총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배가 항해를 할 때는 선장이 지시를 하는데 배가 협수를 간다든가 부두에 접안을 할 때 도순사가 배가 보통 한 500톤 이상급이 되면은 부산항에는 많습니다. 500톤 이상 배가 접안을 부두를 할 때 만에 하나 잘못하게 되면은 부두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부두가 깨지고 작년에 여수에서 호남 정유 기름 유조선 부두가 들어가다가 파이프를 건드려서 해상 오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순사가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번에는 아주 베테랑 도순사가 2분이 타서 무난하게 협수를 통과하고 또 부두에도 안전하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선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달리도 인근 여러 가지 난관 지역이 있었는데 도선사 덕분에 무사하게 통과한 것 같습니다. 자, 세월호를 이제 반잠수식 선박에서 분리해서 육상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일 어려운 작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44m 밑에 있던 것을 지금 수면 위로 올리는 작업이 제일 힘들었고 이제 2번째는 올렸으면 또 내리는 작업이 또 힘듭니다. 그것은 무난하게 운반선에 수평을 잘 잡아서 돼 있는데 부두에 접안을 하게 되면은 서해 지역은 간만의 차가 많이 있습니다. 한 6m, 7m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두 높이와 세월호 높이가 틀리는 수가 있어요. 그 물때에 따라서 그 물때 높이를 시간 조절을 잘 해서 세월호 밑에 지금 리프팅 빔이 1m 한 50 정도의 이상으로 떠 있습니다. 공간이. 지금 조선소에 가보면은 대형 선박들을 만들 때 육지에서 만들어서 5만 톤, 10만 톤짜리를 만들 때는
그걸 한 번에 다 만들지를 못합니다. 예.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운반해서 다시 또 연결시키고 이래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도 지금 목포 신항에 거기에 그 운반대를 다 설치해놨고 그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그 드는 것은 어떻게 드느냐면 크레인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예. 트레일러가 아까 리프팅 빔과 빔 사이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지게차 역할이죠. 예. 그 속에 들어가서 유압으로 올려서 빠져나오는데 그것이 그 물대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올리는 시간이 그 4일에서 5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도착을 했으면은 조금 그보다도 좀 단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계산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물대의 계산, 예. 그 시간대의 계산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올 때 1시간 차이가 났는데 그 부두에 거치하는 시간도 조금 단축이 되지 않겠나. 뭐 시간에 그렇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그럼요. 4, 5일 예. 걸렸다가 6, 7일 걸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육상에 거치하는데도 무난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이제 소식을 들어보면 모듈 트랜스포터가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해서 목포신항 현장으로 도착했다는 이제 소식도 있었는데 이런 장비 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실제로. 뭐 모든 것은 예. 그 사람이 움직이지만은 모든 일은 장비들이 합니다. 예. 장비의 그 성능에 따라서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지금 저기에는 보면은 최고의 장비들이 도착해 있으니까 그 시간 또 단축하지 않겠나. 장비가 아주 최고 우선이니까. 예. 네. 기상사 상황이 또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실제로 그곳 이제 해역에는 바람도 많이 불 텐데 배가 크잖아요. 네. 세월호 선체가 이제 큰데 바람의 영향도 또 관건이 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게 되면은 예. 파도가 치게 돼 있습니다. 작은 배들은 요동이 심하지만은 저기는 지금 바지선이 그 3만 톤 이상 되는 그 예. 배기 때문에 그 어지간한 파도에는 견딥니다. 예. 그리고 또 중량물이 실려 있고 그 바람 영향과는 조금은 있지만은 예. 지금 현재 저기의 상황을 봤을 때는 또 그 내항이고 항구 아니기 예. 때문에 저 바다 먼 바다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정확한 물대와 정확한 시간대를 예, 잘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시속 18km 정도로 이제 운항을 했다. 뭐 이 밖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잠수식 선박이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바닷물과 기름 혼합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쉬운 작업은 아니겠죠? 기름 그 제거를 하다가 혼합물 제거를 하다가 해상 오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문제 때문에 중단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뽑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느 예. 정도는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두에다가 그 반잠수 그걸 실었기 때문에 예. 그 옆에다가 그 기름 제거하는 그 빠지선이 있습니다. 예. 그 빠지선에서 호수로 연결해서 그 펌프로 뽑아내는데 혹시나 모를 그 유출에 대해서 그 선박 주위에다가 오일 펜스를 치고 예.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예. 이제 배수 뒤에 육상 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4월 6일쯤까지 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좀 다른 변수는 작용할 일이 없을까요? 4월 6일 정도는 예. 4월 4일부터 4월 8일이 간만의 차이가 제일 없는 소조기 때입니다. 예. 소조기란 것은 유속이 그 약하고 간만의 차이가 제일 적은 데를 해서 육지와 그 세월호와의 그 수평을 예. 맞추어서 예. 하기 위해서 4월 6일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을 늦추면은 또 사리 때 그 대조기가 오게 됩니다. 예. 대조기가 오면은 간만의 차이가 심하면은 또 작업하는데 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그 시기를 놓친다면 좀 더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느 또 날씨가 또 정도의- 변수가 또 날씨라든가
이래 되면 작업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는 어느 정도 작업이 그 하다 보면은 또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 인양팀에서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해서 기상 상태만 좋다면은 그 시간 내에 하지 않겠나,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화면으로 이 시각 목포 신항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세월호 인양 과정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포터가 또 오면 작업 과정을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화면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세월호 관련해서 통째로 수색할 것인가 앞서 이제 저희 현장 연결해서도 살펴봤었는데 객실만 떼어내고 수색할 것인가 뭐 이런 절단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현재 세월호 그러니까 왼쪽을 대고 90도로 누워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수색을 하면 좀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남은 과제가 예. 미수습자 9구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절단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자르게 되면 나중에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바로 세워서 하게 되면은 수습하는 데는 쉽습니다. 잘라서 하면은. 예. 그러나 그 사고 원인 규명도 알아야 되고 예. 또 배가 누워 있기 때문에 그 수직으로 직립 그 수색을 해야 되는데 예. 저도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르는 것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예. 원인 분석도 다 돼야 되고 예. 또 그리고 수식은 어렵지만은 이 그 안에 유실물이라든가 미수습자들이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자르더라도 그 안에 지금 이미 바깥에는 다 이미 사람들이 그 사진을 다 찍어놔서 보이는데 속에는 아직까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직립으로 들어가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야 되는데 예. 창문이 적다 보면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통로도 좀 그 진입 통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안에서 약간의 절단은 해도 그 사고 원인하고는 좀 무관하다. 예.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해수부 입장은 선체 절단과 관련해서는 유보 중이라는 앞선 이제 보도가 브리핑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제 선체를 통째로 일으켜 세우는 육상 직립 방식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비용 면에 있어서는 어떤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시간, 비용 뭐 얘기를 들어보면 비용 면에서는 그 뭐 세우는 것이 잘라서 하는 것이 좀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예.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용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 9구의 미수습자가 거의 그 먼저 번에도 그 방송에 오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무슨 뭐 돼지뼈로 이래 나왔는데 예. 탈골이 됐을 거라고 보면은 한쪽으로 쏠려서 막 섞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고가 날 때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몰려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밑에 제일 밑에 쪽에는 그 무거운 중량들이 글러 쏠릴 거 아닙니까? 예. 볼도 있고 유실물도 있고 그 사이에 혹시나 있게 되면은 막 섞이게 되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립을 해서 하나하나 드러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표시를 해서 예. 바깥으로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 예. 그 판단입니다. 직립을 하면 아무래도 좀 내부 수색하기에도 들어가기도 좀 편하겠죠. 바닥이 아래에 있으니까요. 편한 것이 아니라 예. 어차피 그 공간이 좁습니다. 들어가는 진입구가 들어가면은 넓은데 들어가서 또 그 옆에 격실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반드시 서 있다면은 그 격실 문과 문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통로를 통해서 가면 되는데 세워져 있다 보니까 옆으로 가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옆으로 갈 통로가 없다면은 안에서 격실과 격실 사이를 절단을 해서 또 들어가서 탐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단을 바깥으로 전체 다 1, 2, 3층을 하지 말으라는 이유가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 또 예. 예산적으로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월호 방향타가 우현으로 5도에서 10도 정도가 꺾여 있었다고 하는데 침몰 과정에서 꺾였는지 혹은 뭐 항적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을 추측해 볼 수 있다면 어떤 점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예. 그 방향 타락 그 15도 정도로 그 옆으로 틀어졌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엔진이 스톱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 상태는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주차를 했을 때 핸들을 돌려갖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주차하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 사고의 그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그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예. 뭐 과적이나 선체 그 뭐 변경이라든가 뭐 고박 불량 이런 급선회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항해 일지도 나올 것이고 예. 또 그 CCTV라든가 예. 그 블랙박스 예. 지금 선체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요즘 자동차에서 저 블랙박스를 다 달고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정보도 얻고 하는데 블랙박스 그 차량에 블랙박스가 만약에 있다면 그 보고는 모르겠어요. 그 전문가들이 하겠지만은 예. 된다면은 블랙박스 속에 찍혀 있을 때 뭐 흔들림이라든가 쿵 쏠림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사고 조사하는데 아주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 2달 뒤에 해군이 CCTV 영상을 기록하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를 네. 수거를 했었죠. 예. 만약 해군이 수거한 것 이외에 네. 추가로 영상 저장 장치를 확보할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이제 상황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해군에서 몇 개라 그래 70몇 개인가 뭘 영상 그걸 예.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더 있다면은 뭐 이제 그 육상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더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확보한다면은 더욱더 자세한 완벽하게 할 수가 있죠. 그거는.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확보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습니다. 역시나 왜 좀 수색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수색을 하게 예. 되면은 지금 그 수중에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예. 육지보다 어려운데 예.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이 침몰 당시에 화물칸 외벽이 철제가 아닌 천막으로 대체됐다. 이런 고백이 담긴 선언의 편지가 뒤늦게 알려졌었는데 네. 이 부분도 어떻게 침몰의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예. 그런 그 뉴스를 보고 선박이 그 변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하물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물칸 예벽이라면은 하물칸 예벽은 그 바다 쪽입니다. 바다 쪽에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고 절판으로 다 돼 있는데 예. 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앞뒤 쪽으로 뭐 공간을 조금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용접을 하고 그걸 격벽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그 천막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물이 들어오고 일단 물이 들어온 것은 뭐 천막과는 도를 수 있죠. 예. 침몰 과정에서 그 배가 기울었지 않습니까? 예. 기울었을 때 그 하물들이 쏠림으로 해서 램프도 열렸지 않습니까? 예. 충격을 받아서 그쪽으로 바닷물이 뭐 유입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구멍이 났다든가 자연 밑바닥에 예. 옆구리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세월호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 참사 원인이 규명이 될지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되는데 앞으로 이 선체조사위원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지금 뭐 발족이 돼서 이제 지금 조사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예. 단계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그분들이 지금 항해에서부터 침몰 시까지의 그 모든 데이터를 찾아서 예.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배가 왜 방향타가 15도를 틀어졌는가 예. 그 원인부터 분석을 해서 또 파공 개수가 또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뭐 CCTV 영상이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뭐 항해 일지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왜 사고가 났는가 그리고 뭐 선장이라든가 선원들의 그 자기네 그 자료가 좀 있을 겁니다. 그걸 종합해서 대조를 해보면은 무난하게 조사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 그 조사에 대해서 조사위원들한테 맡기시고 그분들이 잘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선체조사위원회 합동 현장 수습 본부까지 이제 꾸려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희 상임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